안녕하세요. 존버게임인 존입니다. 회사를 파악할 때 그래도 약간은 도움을 드리고자 요즘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계속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목요일에 미처 영상을 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무튼 이번에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제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회사를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한 내용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 절대 제 말만 듣고 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회사는 민엔진인데요. 민엔지 역시 영업이익에 비해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를 3사 통신사에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 도용 방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종속회사인 세틀뱅크라는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법으로는 분리된 회사이지만 이 민엔지가 이 세틀뱅크의 회사의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엔지는 지배회사가 되는 거고 세틀뱅크는 종속회사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무제표에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서 세틀뱅크의 이익이 민엔지의 재무제표에 같이 찍히게 됩니다. 지금 띄워놓은 화면은 이제 민엔지 사이트에 가면은 볼 수 있는 IR 자료인데요. 19년 5월 16일 1Q가 끝나고 이제 나온 IR 자료입니다. 왜 가지고 왔냐면은 약간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가 전년도 대비 56% 증가, 그리고 금융 서비스, 주식 투자 노트, 슈퍼스타, 건강지킴이 등이 매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방금 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세틀뱅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를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로그인 플러스, 그리고 주식 투자 노트, 슈퍼스타, 건강지킴이, 세틀뱅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옆에 있는 표는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민엔지라는 회사에 있어서 세틀뱅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민엔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틀뱅크의 지분을 사들여서 보시면은 세틀뱅크가 점점 이 민엔지의 매출 비중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다른 서비스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이거보다는 세틀뱅크의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 민엔지의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기타 등등보다는 이 세틀뱅크의 앞으로 향방이 이 민엔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표만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엔지가 처음에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M&A를 적극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이제 더벨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가 마크를 넣지 않았네요. 무튼 더벨에서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은 이제 K뱅크의 1%, 세틀뱅크 40% 이상, 바이오11, 블록체인, 메디오젠, 코인큐 이렇게 되게 다양한 회사의 지분을 민엔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민엔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점점 더 회사를 외형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M&A를 한 회사들의 매출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엔지는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이면서도 훌륭한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세틀뱅크를 얼마에 인수했는지 나오는데 47%의 지분을 주당 24,000원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세틀뱅크의 시총은 1,000억 규모인데 이거의 47%는 464억 정도의 현금인데 이 돈이 민엔지의 98%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하니까 본인 돈 영혼 끌어다가 이 세틀뱅크를 산 거죠. 그러니까 세틀뱅크가 잘못되면은 민엔지도 잘못했을 정도로 사활을 걸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공격적인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의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틀뱅크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확장을 시켜야 훗날에 살아남지, 지금 서비스가 좀 잘 된다고 계속 그걸로만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국 기업은 이제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격적으로 M&A를 많이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시에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민엔지의 공시를 해석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의미 있는 공시를 한번 보자고 하면은 여기 탑업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여기서 메디오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62만 주를 취득을 했다가 이때 2018년도에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기업 민엔지 홈페이지 IR 자료실에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회사 측에서 입장문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만큼 주주들에게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보시면은 탑업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 공시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봤던 메디오젠을 30만 주 더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9월 20일에 또 19만 주를 취득을 해서 총 100만 주, 이 메디오젠의 21%의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2019년 6월 4일에 유상증자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유상증자가 민은지의 유상증자가 아니고 세틀뱅크의 유상증자입니다. 왜냐면은 세틀뱅크는 민엔지의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배회사인 민엔지에도 이 종속회사의 공시가 뜨나 봐요. 그러면서 세틀뱅크가 한 주당 44,0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무튼 이 유상증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엔지의 유상증자가 아니고 종속회사인 세틀뱅크의 유상증자이고, 이 유상증자의 목적은 세틀뱅크가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한 유상증자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추후에 보면은 공모 가격이 바뀌어요. 55,000원으로. 그게 이제 7월 2일. 그리고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 7월 12일이니까 7월 12일에 이제 세틀뱅크는 코스닥 시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요. 아마 19년도에 유상증자를 하니까 재무제표도 유상증자에 의한 현금 흐름이 찍히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19년도이고요. 2019년도에 유상증자로 487억이 찍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또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좀 메인 이벤트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또 이벤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자기 주식 취득 신탁 및 체결 결정이라는 공시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3월 13일부터 해서 이제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지분을 취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1일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소각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펀디멘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그래도 상승을 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민은지만의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민은지만의 영업이익이 아니고 아까 종속회사인 세틀뱅크의 영업이익까지 포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원래는 하나의 회사에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엔지만의 개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이 정도 되는데, 세틀뱅크까지 연결된 이렇게 종속회사의 매출까지 포함되어서 매출액이 19년도에 1200억 정도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추이에 보면은 이렇게 19년도에 매출액이 1200억.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회사의 재무제표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IR 자료에서 봤듯이 세틀뱅크의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민엔지는 270억을 영업이익으로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239억으로 되게 높은 편이죠. 그래서 270억을 영업이익으로 잡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사를 펄을 어느 정도 줄까요? 일단은 ROE가 한 15 정도 되니까 15 정도로 잡고 영업이익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ROE에 대한 시가총액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키움증권에서는 펄을 10 정도 주고 있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270억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1700억이라서 아주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모두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부채율은 또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되게 높고요.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버는 돈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을 10 정도 줬을 때 시가총액이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엔지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세틀뱅크이고, 세틀뱅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세틀뱅크는 온라인 결제를 할 때 가상계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관련해서 온라인 결제가 많아진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수혜주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더 준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잘 나가다가 2019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왜 떨어질까 찾아봤는데 날짜를 보면은 2019년 7월이죠, 7월. 2019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틀뱅크가 코스닥 상장을 했죠. 얼마에 상장을 했죠? 55,000원에 상장을 했죠. 그러면 세틀뱅크의 주가랑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틀뱅크를 보면은 이렇게 상장을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5만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3만원까지 빠지는 걸 보니까 여기에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배회사인 미넨지의 주가에도 같이 타격이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까지 계속 빠졌는데요. 미넨지의 주가 흐름도 비슷합니다. 이때 좀 많이 빠지고 이렇게 3월까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상장을 하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억측이긴 하지만 무튼 이거는 주가가 빠지면은 결국 민심을 잃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잃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빠졌다가 전에 저점을 회복해준 상황인데요. 저희는 봤듯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만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라서 더 빠지기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자고 하면은 이거 밑에는 이제 OBV라는 차트인데 슈퍼개미 김정환 님이 OBV를 보면은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OBV는 샀을 때의 거래량과 팔았을 때의 거래량을 누적시켜서 나오는 그래프인데 팔 때 터지는 거래량보다 살 때 터지는 거래량이 많으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졌을 때가 이때 세 군데인데요. 이렇게 세 군데의 거래량이 터질 때 OBV 차트도 같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요. 비대면 결제의 수혜주인 세틀뱅크 활약으로 미넨지의 앞으로 주가 추이도 과거의 전고점은 오래 기다리다 보면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